예, 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교과서 2학년 1학기. 자, 벌써 3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이네요. 텔레비전 뉴스 속 인터넷 만화 읽기, 그리고 인터넷 기사 속 매체 읽기, 이런 것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00페이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궁금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통해서 선생님께 질문하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도 인터넷 시대. 이것은 텔레비전 뉴스에 있는 대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바로 들어갑니다. 만화도 인터넷 시대. 제목이 아주 간결하죠? 요즘 만화도 책 대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즐긴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신바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요.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바로 넘어가죠. 기자. 한 장 한 장 호기심 가득 찻장을 넘기면 상상 속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던 만화책. 인터넷 시대인 요즘에는 책장을 넘기는 대신 인터넷 화면 속 스크롤바를 내리며 만화를 봅니다. 인터넷 만화는 웹툰이라고도 부르는데 최근 한 조사 결과 웹툰을 본 사람이 일주일에 600만 명 가까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는 어떤 구체적인 뭐죠? 자료죠.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객관성과 신뢰성입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인터넷 만화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만화가는 넓어진 독자층과 읽은 소감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웹툰의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자, 인터넷 만화의 특징이 뭡니까? 넓어진 독자층, 그리고 읽은 소감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터넷 만화의 특징입니다. 인터넷 만화의 특징. 웹툰의 특징이죠. 1번 특징, 2번. 열려있다고 해야 되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기차다는 느낌도 들어요. 실제 관계자의 말을 들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웹툰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러면서 웹툰의 특징 3번입니다. 만화가 인터넷 시대를 맞아 사회 참여 한 방편으로 점점 더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의 해설을 덧붙이면서 인터넷 만화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만화의 특징. 자, 요거 잘 기억해둬야 되겠죠? 인터넷 만화의 특성, 독자층이 넓으며 읽은 소감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사회적 쟁점, 문제점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시죠. 101페이지입니다. 웹툰이죠? 인생은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것.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는 거지. 지금 나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죠.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나쁜 거. 나를 양보해야 된다. 나만 생각하는 거죠. 인생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 말고 우리를 생각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우리라는 개념 좀 가지고 살라고 우리라는 개념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고민에 빠지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네 집값은 올라야 돼. 우리 학교 나온 사람만 뽑아야지.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되지. 지금 우리라는 개념을 잘못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인터넷 만화의 특징. 익살스럽게 표현하지만 그 안에 사물이나 사회 현상,
특징을 과장을 표현함으로써 사회를 풍자한다. 독자들과 접촉 방식이 좀 더 수월하고 쉽다 그런 뜻이죠. 서로 즉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웹툰의 특징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 풍자. 나만 생각한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고요. 우리라는 개념을 알게 된 주인공은 결국 현대인의 집단 이기주의를 풍자한다는 것. 결국엔 현대인의 잘못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고 집단 이기주의를 풍자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102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방송 속에서 인터넷 기사 속 방송 매체를 읽어보자. 인터넷 기사인데요. 요즘 가족 풍경 꼬집기 세태 개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풍자한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다.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 큰 인기를 끌었던 코너였다. 이 코너에는 말수가 적은 가족이 등장해 대화가 사라진 요즘 가족의 풍경을 담아냈다. 이 부분이 바로 보니까 풍자 대상이죠. 대화가 필요해 풍자 대상. 무뚝뚝한 아빠 엄마 그리고 사춘기를 맞은 아들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가 웃음을 준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가족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웃음의 핵이다. 자, 이게 뭡니까? 이 대화가 필요해라는 세태 개그의 목적이에요. 이 세태 개그의 목적이 뭐냐면 얼마나 무관심한지, 가족들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가족 간의 소소한 다툼이 웃음을 자아낸다. 시청자들은 이 가족의 대화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폭소를 터뜨린다. 하지만 이 웃음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왜 씁쓸한 여운을 남기냐? 웃음을 주기 위해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현실을 꿰뚫듯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이유죠. 현실을 꿰뚫듯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자는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돌려 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개그 프로그램 또한 웃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무관심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겠죠. 방송 당시 많은 시청자들이 요즘 세태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 재밌고 웃기기에 앞서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자. 개그맨들의 실감나는 연기가 극의 맛을 제대로 살려내고 있다 등의 좋은 반응을 쏟아내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지금 뭐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인터넷 기사죠. 이건 인터넷 기사라는 겁니다. 인터넷 기사. 글의 종류는 인터넷 기사.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대화가 필요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기사의 특징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5W1H죠. 육하 원칙이라는 거죠. 신속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쓰고 사진, 그림, 도표 등의 보조자료가 제시되기도 한다. 세태개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자, 내용 전달 방식. 소재가 되는 개그 프로그램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과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어떤 반성이죠? 가족 간의 무관심을 꼬집는 거죠. 가족 간의 무관심. 이것을 지금 반성하자라는 소리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대화가 필요해. 방송 매체를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죠. 아빠, 엄마, 아들 세 가족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 밥 먹자.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밥만 먹는다.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에게 무관심한 가족이에요.
말없이 밥만 먹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는 아들, 화가 난다는 표정을 짓는다. 아버지, 우리 집은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며 잠깐 멈추 뜬금없이 무슨 소리 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무관심한 반응이죠. 자, 소주제는 뭡니까? 대화가 없는 가족에 대한 아들의 문제제기죠. 아빠가 밥 먹자고 합니다. 다시 밥을 먹다가 뭔가 생각나는 아빠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얘기 잘했다. 성준이 너 며칠 동안 지켜봤다. 오늘만 해도 그래. 해 뜨기 전에 나가고 하루 종일 돌아댕기다 배고픔이 들어오고. 솔직히 얘기해봐. 너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뭐했노? 학교 다녀왔는데 얘. 밥 먹자라고 말하죠.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아빠. 씁쓸하네요. 아들이 학교 가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잠시 밥 먹다가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다정한 말투로 조곤조곤 말을 시작한다. 성준이 아버지 며칠 있으면 아버님 생신 아닙니까? 어찌 알았노? 제가 그동안 반찬값 한 푼 두 푼 아껴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엄마가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신부님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평생 집에만 계셨다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두 분이서 맑은 공기도 쐬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바다도 보시라고 제주도 여행권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주도 사신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엄마는 시부모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난감한 상황이죠. 시부모님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모르는 엄마. 따르릉 전화가 울린다. 아들 일어나 전화를 받는다. 네, 누구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들 전화를 끊고 돌아서 다시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왜 자꾸 그럽니까? 아들 신경적으로 전화를 끊고 식탁에 한다. 무슨 일인데? 그런 사람 없다는데 자꾸 김영광 씨를 바꿔달라 하잖아, 이게. 엄마, 아빠 고개를 들어 아들을 잠시 어이없게 쳐다본다. 자, 아빠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빠 이름을 모르는 거죠? 아빠 이름은 뭐고? 불러 주이소. 김영광.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다. 아빠의 이름을 모르는 아들. 다시 새 식구 밥을 먹는다. 오늘같이 쉬는 날 나들이라도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잠깐 집 앞이라도 같이 나가시다. 아버지 그러지 말고 날씨도 좋은데 같이 가시다. 엄마와 아들 옥신각신 아빠를 끌고 밖으로 나간다. 나가자마자 우르릉 쾅 비오는 소리. 가족 나들이 나가자마자 천둥이 치고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 간의 무관심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오마이 노트를 하기 위한 압축 파일 정리입니다. 자, 텔레비전 뉴스 속 인터넷 만화 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인터넷 뉴스 나왔죠? 텔레비전 뉴스 나왔죠? 만화도 인터넷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터넷 만화 웹툰 이 깨달음이라는 웹툰을 보여줬어요. 어떤 모습을 풍자했냐면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인터넷 만화의 특성 및 역할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독자층이 넓고 읽은 소감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회적 쟁점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 앞으로도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깨달음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 풍자.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주인공, 나만 생각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풍자했고 우리라는 개념을 알게 된 주인공은 현대인의 집단 이기주의를 풍자한다. 독자들은 주인공의 태도를 보며 쓴 웃음을 지으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된다. 자, 인터넷 기사 속 방송 매체 읽기. 인터넷 기사, 요즘 가족 풍경 꼬집기 세태 개그. 자, 텔레비전 방송 대본 대화가 필요를 보면 가족 간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대화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대화가 필요해 풍자 요소. 가족 간에 대화가 오고 갈 식사 시간에 묵묵히 밥만 먹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이 되고요. 대화를 단절시키는 무뚝뚝한 아버지의 말, 밥 먹자라는 말. 가족 간에 당연히 알고 있을 법한 정보조차도 몰라서 연이어 벌어지는 실수. 나들이 가려고 나가자마자 비가 오는 등 가족 간의 무관심을 일깨우는 날씨 등이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풍자의 목적은 뭐냐? 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죠. 시부모님에 대해서 모르죠. 아빠에 대해서 모르는 아들. 결국 무관심한 가족의 모습을 풍자함으로써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한 문제사항을 인식하게 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화가 필요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만화, 그리고 인터넷 기사와 방송 매체 한번 우리가 글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꼭 복습하시고요. 궁금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수업 중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압축 파일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